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세포의 구성으로 세포막과 세포질, 세포액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제각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조직에 대한 주제로 학습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상피세포가 모인 조직을 상피조직, 적혈구는 약간 핵이 없기 때문에 특수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적혈구가 모여있는 집단을 결합조직, 근육세포, 신경세포는 각각 근육조직, 신경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심장을 이루거나 골격, 근육을 이루게 되는 기관이 됩니다. 이 골격은 인체의 머리뼈, 가슴뼈, 허리뼈, 다리뼈 등등에 퍼져 있고 근육도 하나하나 뼈들에 붙어 있어 몸 전반에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기관계라고 합니다. 자, 상피 조직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개 상피 조직을 보면 그림과 같이 타일을 붙여 놓은 것처럼 빈 공간 없이 따닥따닥 모두 붙어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모양에 따라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평평하게 생긴 평평상피가 있고 원주골 모양으로 길게 생긴 원주상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모양처럼 생긴 입방상피가 있고 2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중층상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피 조직은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 걸까요? 자, 글이 하나씩 나오죠? 자, 상피 조직의 역할을 보면 피부 형성을 돕고 신체 전체 바깥 표면을 덮는다. 보호, 흡수, 여감이 분비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바깥 표면을 덮는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외부의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예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1번에 단층 평평상피가 있습니다. 허파꽈리라고도 하고 일명 페포나 허파 공기 주머니를 구성하는 게 단층 평평상피인데요. 이렇게 이중이 아닌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확산과 흡수, 여과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것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확산을 통해서 흡수되며 이동하는 곳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단층 입방 상피입니다. 콩팥은 물이나 전해질을 흡수하는 기관으로 입방 상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몸 안에 다양한 호르몬을 분비시켜 내보내는 곳, 일명 세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입방 상피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잠깐을 한번 볼까요? 자, 샘상피, 다른 말로 선이라고도 하고 글랜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수한 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하는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층 입방 상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외분비샘, 다른 말로 외분비선이라고도 하고 관 또는 튜브가 있어서 분비물을 신체 표면이나 몸 안으로 분비시켜줍니다. 쉽게 생각하면 땀샘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땀샘도 관이나 튜브를 통해서 땀 분비선이죠. 땀 분비선을 통해서 신체 표면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분비선, 다른 말로 내분비샘이라고도 하고 이는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특수물질을 분비합니다. 관이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직접 혈액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원주상피입니다. 원주상피는 몸이 길게 나 있고 소화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식도 앞에 있는 기관도 역시 원주세포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손모가 표면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층 평평상피를 보게 되면 입과 식도, 피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물질로부터 가장 쉽게 접촉되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단층보다는 이중으로 겹겹이 있는 게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또 잦은 마찰에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되죠. 몸 안을 검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직 검사는 우리가 배운 상피세포를 떼어서 세포가 변형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게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몸의 세포를 확인하다 보면 하나씩 신기한 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혹 세포가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입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것은 식도를 지나게 되고 위에 들어가게 되죠. 보통 때는 식도 아래쪽에 관력부가 있어서 아래를 조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 역류를 막아주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의 세포는 뭐가 될까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평평상피가 되고 이 평평상피는 이중으로 되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외부의 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거나 멀미를 하게 되면 구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비정상적인 역류를 하게 되면 정상세포인 평평상피 세포가 비정상적인 역류 반응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평상피가 아닌 원주상피 세포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오래 진행된 이런 증상들은 결국 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결합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말 그대로 신체 일부를 연결하거나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체내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세포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다른 조직과 연결을 위해 결합 조직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다른 그림을 보시면 근육 조직이죠. 자,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조직을 이룹니다. 이 근육 조직이 또 다른 조직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합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나 기관 사이에 있어서 몸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결합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합 조직의 구성 물질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위에 상피 조직 아래를 보시면 결합 조직으로 구성된 물질들이 보이는데요. 대식세포, 섬유아세포, 모세혈관, 탄력섬유 등등 그리고 단백질 성분을 포함한 색깔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 모든 구성 물질들을 결합 조직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결합 조직은 세포 조직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지방을 저장하거나 물질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결합 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해 조금 복잡한 특성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조직은 앞서 얘기했듯이 인체 전반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고 다양한 종류를 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물질로는 앞에서 여러 물질들이 언급해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자, 세포 사이 물질인 기질이 있고 단백질 섬유 그리고 세포들이 주 구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포 바깥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기질이라는 물질이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섬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에는 채워지는 기질에 따라서 결합 조직의 유형이 기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이 기질의 특성은 뼈처럼 단단하기도 하고 치약이나 크림처럼 물렁한 조직일 수도 있고 또는 꿀이나 젤리처럼 끈적한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결합 조직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단어가 조금 낯설죠? 하나씩 보고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결합 조직은 고유 결합 조직과 연골, 뼈, 혈액, 림프에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유결합 조직을 루즈 조직이라고 해서 조직 속이 촘촘하지 않고 듬성듬성 놓인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치유 섬유 결합 조직은 치밀도가 높아서 촘촘히 속이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힘줄이나 건이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그림을 볼까요? 자, 성근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부메랑처럼 생긴 것이 세포로 보시면 되고, 노랗게 관으로 되어 있고 빨간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콜라겐 그리고 탄력 섬유로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 섬유가 많은 걸로 봐서 피부 아래 또는 상피세포층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력 섬유도 있는 걸 봐서는 근육에도 결합 조직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지방 조직입니다. 지방 조직은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살이 찐다고 하죠. 이는 지방세포 개수와 상관없이 지방세포 크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지방 조직은 쿠션 작용을 해주고 체온 조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방으로 체중이 조금 나가는 사람들은 큰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그물 결합 조직입니다. 그물 섬유가 가지를 쳐서 옆으로 뻗어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림프 결절, 골수와 같은 림프 조직을 형성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치유 섬유 결합 조직입니다. 내부가 촘촘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해서 덴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내부가 모두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이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는 혈액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외상을 입었을 때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힘줄과 인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결합 조직입니다. 자, 다음은 연골입니다. 연골 안을 보면 연골 모세포 이렇게 동그란 게 듬성듬성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나머지 공간은 모두 기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골 기질이 단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연골막인 결합 조직이 혈액을 운반해 줍니다. 인대에 비해서는 혈액 공급이 조금이나마 있는 편이고 코나 호흡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뼈입니다. 뼈는 미성숙한 뼈에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콜라겐, 칼슘을 분비시키고 기질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유연성은 사라지게 되고 뼈에는 하버스관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8장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체를 지지해주고 갈비뼈나 두개골 그리고 척추관처럼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액입니다. 혈액은 액체인 혈장이라는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산소, 영양물질,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분비물 등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척수로 그 명령이 내려와 인체의 움직임을 주도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뇌와 척수를 신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 조직은 뉴런이라는 신경원으로 구성된 집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원과 신경원을 이어주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신경악교까지 포함한 것을 신경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머리 부분에 핵이 있고 끝에는 수상돌기라 하여 자, 끝부분에 가지처럼 뻗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수상돌기는
다른 정보 전달을 주고받는 역할을 해주는데, 다른 뉴런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세포체를 통해서 축삭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축삭에서 뉴런 말단, 액선 터미널이라 하여 뉴런 말단까지 보내지게 되고, 이 정보 전달은 또 다른 뉴런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경악교는 뉴런의 접착제 역할로서 신경 조직 안에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뉴런을 촘촘히 붙여주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경악교의 역할이 됩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초록색으로 촘촘하게 뉴런들을 하나하나 붙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록색이 바로 신경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술형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겐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콜라겐을 많이 먹을 경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끝나기 전까지 이 또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